안녕하세요. 인생컨입니다. 네, 오늘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집안이 원래 어려웠었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넉넉지 않았고, 멘토링 같은 것을 할 때도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접하면서 생각했던 아픔이나 슬픔은 뭐였냐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본도 문제지만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부족하거나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부자인 집안과 가난한 집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태도의 문제인데, 태도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배우고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들, 공부나 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부를 가진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동기들을 보면서 제일 배워야 되거나 부럽다고 생각했던 게 딱 그거였어요. 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 그러니까 자본 자체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신 분이 많았거든요. 가난한 집안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냐, 빨리 그냥 일을 해서 돈이나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돈 버는 행위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사실 의대 열풍에 대한 영상이 있었죠. 이게 꽤 화제가 됐었죠. 근데 의대 열풍이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기는 했는데, 영상의 댓글에서도 강남의 사교육이나 의대 열풍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것만 따로 떼서 하기가 애매해서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가볍게 첨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사교육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많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된다던가 여러 가지 깊은 공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깊이 사고를 하려면은 사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깊은 사고를 위해서 파고드는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불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수시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입시를 염두에 두고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이 사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사교육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보다는, 사교육이 아이의 자율성을 빼앗지 않으면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 열풍도 언론에서는 억지로 의사를 막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인 교육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하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각종 다큐멘터리를 봐도 사실 강남의 모든 부모가 의대 준비를 시키는 거는 아니고, 또 의대 준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반드시 막 무조건 의대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욕심이 있고, 또 의대 등에 가서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나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부모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도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제 경험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끔 하려면 기초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를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다 의대나 이런 걸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을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고, 정확하게는 사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본질이고, 사교육이 잘못된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저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의대에 간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대의 경쟁이 몰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인재가 덜 가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상 다른 분야가 인력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다른 분야의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의대 열풍 자체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대 열풍 자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부자들, 중산층 이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왜 아이 교육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대 열풍이라는 외면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이 왜 중요하고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왜 교육을 중요시 하는가를 고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나 자본에 의해서 주변에서 깔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고 패턴이나 이런 것도 달라진다는 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의 어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난한 분들 자체를 싫어하진 않는데 가난한 마인드가 싫어요. 그 마인드가 주변에 불행이나 슬픔, 우울만 퍼뜨린다는 거를 제 경험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독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독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어떤 지식이든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삶에 도움되는 지식이든 삶에 도움되는 통찰이든 어떤 것이든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당연히 공부 능력에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학력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스펙에도 향후에는 공부 능력이 향상되고 어떤 독해 능력이나 문해 능력이 향상되면서 반드시 도움을 주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독서를 하면서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아비투스 같은 책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이거는 책에서 지적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사실 계층에 따라서 쓰는 단어의 표현이나 언어 사용 습관이 다르다는 게 일반적으로 연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를 나눌 때의 어떤 단어 사용, 그리고 뉘앙스, 언어 습관, 이런 게 굉장히 다른데요. 친구들하고만 말을 하지 말고 책을 읽고 이 부분을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말이나 언어, 사고 습관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돼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 싫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랑 쟤는 다른 애야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져요. 예를 들면 부자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부자분들하고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상대방에게 느낌을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느낌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뉘앙스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사실 독서와 스피치, 말하는 습관인 거죠. 진짜로 삶을 바꾸거나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당연히 돈도 벌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독서를.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당연함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을 해내느냐 해내지 못하느냐가 저는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결국 본질은 식이요법하고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보다 더 많이 칼로리를 써야지 살이 빠지는 거니까. 근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다이어트 약을 찾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계층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학력, 공부, 노력, 일, 독서, 이거 말고는 없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의 장점은 처음부터 구축되어 있는 주변에서의 인적 네트워킹과 또 기본적인 어떤 문화 자본, 또 그리고 지식 자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독서라는 행위나 여러 가지 공부라는 행위는 지금 현대사회에 에서는 가장 돈이 덜 드는 행위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요즘에는 코딩을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무료로 공개된 강의들도 많고 이런 걸 통해서도 공부가 가능하고, 당연히 독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다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주변에 도서관을 찾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통찰을 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널려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슬프게도 상류층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한다는 거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긴 해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서라도 휴일만 놓고 봐서도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발 그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 보지 마시고 특별한 비법을 찾지 마세요. 당장 운동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순간부터 삶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